다시 한번 GTX 역을 표시하면 자 A 노선에서는 고양 창릉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남쪽까지 화성 동탄까지 오는 것.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곡역은 따지게 되면 고양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그러니까 삼성역까지 4정거장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대곡역을 타게 되면 이제 20분 안에 삼성역에 도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꾸로 화성 동탄에서 용인, 구성, 그 다음에 판교, 그 다음에 수소, 삼성까지 불과 이것도 뭐 20분 안쪽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나는, 그래서 북쪽에서는 서울역, 남쪽에서는 수소까지, 삼성역까지 개통되는 것은 빠르면 27년, 늦으면 28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A 노선입니다. A 노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동서로 관통하는 B 노선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서 아까 부천 종합운동장 여의도를 거쳐서 표시 안 돼 있지만 용산 서울역 거쳐서 남양주까지. 자, 남양주역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왕숙 신도시 왕숙역이에요. 왕숙. 그래서 왕숙에 하나 여기 추가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서울역과 청량역 사이에 동대문역을 하나 만들어 달라가 서울시에서 계속 요청되는 사항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B 노선이 갑니다. 자, 그다음에 남북을 관통하는 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덕정 쭉 내려와서 의정부, 창동, 광운대에서 청량리에 서게 되는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놓은 데는 왕십리입니다. 왕십리에 GTX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삼성역,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 과천 바로 밑에 인덕원역이 하나 추가가 돼요. 인덕원역. 그래서 인덕원을 이 월판선이 판교에서 월곡 갈 때 인덕원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화성 동탄에서 인동선이라 해서 또 인덕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덕원이 나름대로는 환승 구간으로 주변에서 아주 집중력 있는 역으로 바뀔 거예요. 이 금정에서부터 수원까지는 지하철이 아니라 기존의 철도를 이용하는 지상철이에요. 지상철. 그러다 보니 기존의 철도가 포화 상태여서 하루에 120번을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루에 3분의 1 정도는 바로 금정역에서 4호선을 통해서 상록수에 서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흥 안산이라는 곳이 이제는 이 안산 지역에 상록수역에 GTX가 오는 결과가 된다. 물론 3분의 1 정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산 상록수에서 바로 금정을 거쳐서 금정, 인덕원, 과천, 양재 삼성까지 바로 역시 20분 정도면 안산에서 강남의 삼성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노선으로 아주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흥 안산의 가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원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A 노선도 화성 동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평택에서 둘 다 만나게 됩니다. 평택에서 이 C 노선과 A 노선이 뒤에 지도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노선이 결국은 20년대 말 28년 30년까지는 이 노선으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기획하는 DEF는 실현 가능성에도 아직 멀리 남은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노선을 중심으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D 노선은 김포를 시발점으로 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B 노선을 타고 용산까지 간다는 김부선에서 김용선까지는 바뀌어 있으나 이 자체가 현 정부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노선을 용산으로 가는 이 라인이 아니라 새롭게 바꾸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변경이 되면서 좀 유연할 것으로 본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화성 동탄도 그게 화성 동탄 신도시가 1차, 2차 합치게 되면 16만 가구 정도 됩니다. 16만 가구 정도. 그 가구가 엄청난 20분대에 오는 그런 접근성을 갖게 되는 가치로 탈바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기 신도시 재건축할 때 꼭 주목해야 될 곳이 일산이에요. 일산. 그래서 일산은 용적률도 최고로 낮을 뿐만 아니라 아주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일산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 높습니까? 현재 가격이 분당에 같은 평수 기준으로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반값도. 그래서 36, 7평짜리가 한 8억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산의 가치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이 일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노선에서는 부천의 가치를 이제 좀 높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역시 이제 청량리 거쳐서 남양주가 충분히 의미 있는 곳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C노선에서는 서울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지역들이 우선은 이제 창동, 광운대가 북쪽에서 확연히 커질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3분의 1밖에 안 다닌다고 하지만 이 상록수, 그다음에 인덕원 이런 가치들이 더 부각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D노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있어요. 물론 김부선은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 바뀐다 하더라도 김포에서부터 부천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이후가 바뀐다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GTX를 보게 되면 이런 중간역의 가치가 더 어찌 보면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성이 있다. 자, 그다음에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GTX는 충분히 어느 정도 분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상권에서는 자칫하면 서울로 쇼핑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이런 서울의 집중력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빨대 효과가 다소 우려되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TX가 큰 변곡점에 서 있는데 다름 아닌 새 정부가 GTX를 이렇게 추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대선 공약에서 세계 노선 DEF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인천 검암에서부터 남양주 덕소까지 가는 이 노선을 또 하겠다. 그리고 이제 순환선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ABC는 다 말씀드렸고, 자, D노선이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왔다가 여기서 지하철 2호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 2호선 따라서 이렇게 뭐 사당 거쳐서 강남 거쳐서 삼성역에서 분기한다는 거죠. 갈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하남으로 가서 하남 교산 신도시, 하남 교산 8단까지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경기 광주 본점 이 라인으로 여주까지 간다. 이렇게 놓여지는 역이 되겠습니다. D노선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E노선은 이렇게 녹색인데, 녹색, 이게 한때는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얘기가 있었으나 그건 아니고요. 영종도 청라가 아니고 인천 검암에서 계양을 거쳐서 아까 얘기했던 김포공항에 GTX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포공항 상암 DMC 라인을 거쳐서 이 서울시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북한산을 이렇게 싸고 도는 북쪽으로 순환하는 라인으로 갑니다. 라인으로 가서 그 환승역이 광운대에 만들어져요. 광운대. 물론 지금도 광운대는 매력적인 곳이고 제가 4, 5년 전부터 집중 추천을 해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 광운대를 거쳐서 종점은 이제 남양 덕소까지. 자, 그래서 덕소는 바로 하남 미사 신도시 건너편인데, 덕소는 제가 대략 한 4, 5년 전부터 너무 싸다. 왜냐하면 하남 미사에 비해서 가격이 반값도 안 된다. 이래서 덕소는 제가 집중 추천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강을 바로 남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리가 별로 없어요. 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덕소가 물론 지금도 뭐 경의중앙선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GTX가 덕소에 다닌다고 하면 이야말로 뭐 엄청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덕소가 멀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순환선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순환선이 F다.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예요. 그러니까 2030년대에 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고,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가 화성 동탄인데 A노선이 바로 연결돼서 평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평택까지. 자, 그 다음에 C노선이 수원에서 바로 다시 내려가서 평택에서 만난다. 평택에서. A노선과 C노선의 종점이 평택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 뭐 이거는 쉬운 거예요. D노선, E노선, F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것이 이 A과 C의 평택 연장이에요.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한 뭐 연장은 얼마든지 의지에 따라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평택의 가치가 이제는 바로 이렇게 GTX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를 볼 때 우리가 꼭 외곽 지역만 얘기했는데 서울 자체 내에서 GTX를 통해서 발전이 기대되는 것도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역을 제가 다 써놔봤어요. 우리 맨날 저 외곽 지역만 얘기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다시 한번 삼성역, 서울역, 청량리가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신내, 신도림, 여기도 우리가 양재, 수서, 다시 한번 망우역과 광운대는 굉장히 좀 낯선 그런 역이긴 합니다만, 이들도 명실상부한 GTX역이에요. 그래서 창동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광운대에 대한 가치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주 획기적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데, 광운대역은 GTX가 1번 호재고, 두 번째 호재는 지금 물론 약간 이제 스톱이 됐습니다만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어요. 이 역세권 개발이 되게 되면 그 일대가 아주 나름대로는 주변이 복합 건물로 매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재는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예요.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20년대 말에 이 광운대 옆에 있는 이 동부 간선도로, 물론 이번에 폭우가 왔을 때 동부 간선도로가 출입이 금지되긴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도로가 바로 지하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서부 간선도로가 지하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된다고요. 이 지하화되는 이게 이제 바로 그 광운대에 접해 있는 그런 가치가 되기 때문에 중랑천 자체가 바로 이렇게 수변공원이 되는 거예요. 수변공원이 되면서 그 일대가 아주 쾌적하게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부 간선도로 라인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동부 간선도로 라인. 그 지역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20년대 말에는 아주 또 다른 세계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가까운 데는 이렇게 장안동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것도 미래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챙겨야 될 노선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철도로 가겠습니다. 우선 신분당선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분당선은 이미 지난 5월에 이렇게 개통을 했어요.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 자,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이제는 강남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촘촘히 이렇게 환승 구간이 생겼어요. 남쪽에서 보게 되면 이를테면 서초, 내곡, 청계산 입구역에서 강남을 떠나지 않는 선에서 친환경 청정구역에 머무르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입지는 청계산 입구역인 서초 내곡지구입니다. 내곡지구. 강남에 세곡지구가 있고 서초에 내곡지구가 있잖아요. 둘 다 보금자리 주택지구인데 서울을 떠나지 않으면서 친환경 산속에 들러서 살고 싶다,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서초 내곡지구다. 내곡지구에서 만약에 신분당선을 통해서 온다고 하게 되면 강남역에서 2호선, 신논현에서 9호선을 통해서 바로 여의도까지 10분, 그 다음에 논현역에서 7호선, 신사역에서 3호선을 타고 바로 울지로, 종로, 광화문까지, 도심까지 이렇게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강남을 바둑판처럼 갈 수가 있고, 이 도심까지 연결되는 접근성을 가져요. 물론 지금 당장 이미 실현돼 있어요. 물론 이제 서초 내곡만이 아니라 그 밑에 판교가 됐던, 아까 분당, 정자, 미금이 됐던, 그다음에 뭐 용인 쪽으로 가서 수지나 아니면 이제 또 광교, 신도시 여러 가지 그 라인들이 통해서 이 라인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사역에서부터 용산역이 빨리 개통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개통이 늦어져서 미군이 늦게 나가는 바람에 공사가 지체돼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밀리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략 예상은 한 27년, 28년 자꾸 뒤로 미뤄지긴 합니다만, 물론 당초에는 24년, 25년이었는데 자꾸 미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기가 개통이 된다면 용산과 강남이 바로 10분대로 완벽하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용산역에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용산역은 서울역과 더불어서 전국 철도 네트워크의 메카예요. 전국 어디든 KTX를 통해서 갈 수가 있고, 수도권도 다양한 철도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서울역, 용산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꼭 생각한다면 이 용산역을 중심으로 지도를 본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운데 공원이 있고 동쪽으로 이제 한남 뉴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한남 뉴타운, 남쪽으로는 동부 이천동 재건축 지역. 자, 다시 한번 한남 뉴타운에는 한 2만 가구 정도가 새 아파트로 변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동부 이천동 재건축 지역은 7, 8천 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이제 국제 업무지구가 발전하게 되죠.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서울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교통은 사통팔달, 서울 어디를 가든지 접근성이 제일 좋은, 전국 어디를 철도로 가든지 제일 좋은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새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